안녕하세요. 2024 수시 모집 6번의 기회 어떻게 활용할까?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차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있고요. 대입 전형, 분류와 지원 전략, 2024 대입의 유의사항, 수시 모집 6개 대학의 선택 기준과 선택 절차에 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인데요. 2024 대입 성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제 강의는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에서 준비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전형별 지원 전략 온라인 설명회의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강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과 실기 실적 전형에 관한 설명 강의를 앞선 선생님들께서 해주셨고요. 그 강의 내용을 먼저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수시 모집 6개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이제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각 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과 올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2024년도 대입을 이제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입 전략의 그 방향을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학생의 대입 성공을 누구보다 함께 응원하고 계시는 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님 그리고 또 진학 담당 선생님들과 꼭 최종적인 이제 상의를 통해서 수시 6개 지원대학 결정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진학 결과만을 위한 강의일 수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 2024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대입 전형 분류와 지원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뉘어지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석차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그런 교과 전형이 또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는 지역균형 전형 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죠. 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 방식이고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고에 재학 중인 우리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이제 학생부 석차 등급이 나쁘지 않다면 요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종합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전형도 학업 역량과 교과에 기반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나름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상향 지원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대학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 두 개의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의 종합전형은 조금 상향 지원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수시 6개의 지원 전략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도 학생부 석차 등급을 일부 반영하는 그런 이제 학교도 있고 논술 성적만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술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는 시험 일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 전인지 후인지도 나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전형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매우 높고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이제 실기고사 전형이 있고요. 또 실적 전형도 있겠는데요.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술이라든지 체육 분야의 경우에는 꼭 실기 능력만을
우선해서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술과 체육 쪽은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음악 분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실기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조금 더 극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시 모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중심이 되는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시와 마찬가지로 실기 실적 전형이 또 있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요, 수능 성적이 아무래도 중심이고 최근의 경우에는 일부 교과 역량을 반영해서 학생부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이수 현황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일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평가의 영향력은 수능 성적을 뒤집을 정도, 수능 성적을 매우 많이 극복해서 내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교과 평가를 잘 받아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결격 사유가 있고 정말 많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수능 성적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작년도까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시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의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아닌 등수로 이제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 그 배치 기준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표준 점수 합이 어떻다, 100분위 합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의미가 덜하겠고요. 작년도에 표준 점수가 몇 점이면 전체적으로 몇 등 정도가 되는데 그 몇 등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또 표준 점수 몇 점이구나.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몇 점이 그 대학의 배치 점수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사설기관에서라든지 배치 점수를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치 점수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올해의 기준으로 등수를 고려해서 이제 점수를 산정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실기 실적 전형이 되겠는데요. 정시 모집의 실기 실적 전형은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이제 실기고사 전형이 있고 실적 전형이 있는데 미술, 체육의 경우 역시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에서의 학업 역량이니까 당연히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석차 등급을 비롯한 학교 활동, 그리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심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요, 학생부 석차 등급이 좋은 학생은 수시 모집 중심으로 이제 교과 전형에 안정 지원을 하고 종합 전형에는 소신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학생부 석차 등급이 수능 점수보다 좋기 때문에 수시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부 석차 등급보다 수능 성적, 수능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 모평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내 성적이 석차 등급보다 학생부 석차 등급보다 수능 성적이 더 유리한 학생은 이제 수능 최저를 좀 활용해서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을 고려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좋은 점수가 나올지 조금 부족한 점수가 나올지 정확한 예측이 좀 불가능한 학생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이 있거나 논술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의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 가채점 후에 이제 응시 여부를 내가 논술을 보러 가야 되겠구나, 면접에 참가해야 되겠구나, 별도의 대학별 고사가 있는데 그 대학별 고사에 응시해야 되겠구나, 이런 응시 여부 판단을 수능 가채점 후에 해볼 수 있어서 수시 때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고사 전형을 지원한 학생은 학업과 실기를 병행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요. 2024 대입의 유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유의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2024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 의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요.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 수시 모집 요강이 만약에 내가 책자로 된 걸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건요. 책자의 그 제목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냐 아니면 수시 모집 요강이냐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미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후에 발표되어져 있는 수시 모집 요강이 더 최종적이고 실제 입시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의 이제 변경 사항이 책자형으로 만들어진 모집 요강에는 이제 반영이 미처 되지 못하고 책자 모집 요강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져 있는 모집 요강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보다 우선하는데 이제 날짜 순서대로 간다. 날짜 순서대로 가는데 뭐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건 더 중요하고 책자로 만들어지지 않고 파일로 올라가 있는 게 별로인 게 아니고 책자형 모집 요강만 우선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더 뒤에 있는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이제 책자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요. 보통 이제 신설된 학과라든지 학과 간의 인원이 조정이 된다라든지 그런 좀 불가피한 사정들이 발생했을 때 그 변경 사항이 책자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고 이제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책자에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급하게 변경된 사항이다 보니까 정말 신설된 학과 인원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변경돼서 더 증가됐다라든지 하는 그런 정보는 학생에게 있어서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잘 확인하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을 확인할 때 어느 부분을 더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지원 자격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선은 필요하고요. 이제 2호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졸업 예정자만 가능한지 뭐 보통 현역 고3이라고도 하죠. 졸업자도 가능한데 몇 년도 졸업자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 유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뭐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원 제한이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형 일정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전형 일정이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요강은 보통 이제 전형 일정이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면접 시험 날짜, 논술 시험 날짜, 실기고사 날짜 등을 확인을 해보셔서 이 일자가 수능 시험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 간에 서로 중복되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입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 일자들이 대학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어서 날짜를 잘못 기재한다라든지 그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쨌든 그 자료를 만든 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최종적인 파일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도 각 대학별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 단위별로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이제 어떻게 응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열별 정도로 보통 나뉘어져 있기도 한데 그런 기준점들도 한번 꼭 확인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수능 시험을 응시할 때 또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 부분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나 면접평가 그리고 실기고사 등의 세부적인 평가 사항도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시 모집 요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대입 지원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그 어떤 자료,
그리고 어떤 훌륭한 강연보다 더 우선해서 원칙이 되는 근거가 바로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에 있는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수시 모집 요강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도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4 대입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요. 수능 시험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 난이도, 출제 범위, 킬러 문항 얘기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EBS 연계 규제에 관한 좀 확실한 준비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의 이제 충족 여부가 중요한 그런 대학의 전형들이 있을 텐데 그 수능 최저 충족이 조금 뭔가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상향으로 도전하지만 내신 성적이 살짝 부족하게 나오지만 수능 최저를 잘 맞춰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많이 못 맞추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내 내신 성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향이라는 의미는 수시 모집이니까 학생부 석차 등급이 부족해도 수능 최저에 변수가 발생해서 수능 최저를 다른 친구들이 못 맞췄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조금 더 생겼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아예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안정적인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첨단 융합학부, 반도체 공학과 등의 계약학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2024 대입에서 신설된 수도권 대학의 일부 학과들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내가 합격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안 뽑았던 인원만큼 올해 새로 뽑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 등수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는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지는 이제 수시 모집의 경우에도 이제 모의 지원을 요즘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모의 지원 예측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 경쟁률 상황 등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이제 좀 신중하게 내가 요 관련된 학과를 지원할 때 전년도 입시 결과보다 조금 내 점수가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상향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전략을 준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6개 대학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석차 등급, 이제 보통 이제 1.0에서부터 9.0까지의 성적이 있겠죠. 학생부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과 기재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내가 수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면 될지를 결정하면 될까요? 그게 맞다면 사실은 수시 6개 대학 선택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내가 추가 합격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서 추가 합격까지 된다라고 하면 정시 모집에는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실수해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될 때 어떻게든 합격할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합격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정시는 아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 모집 지원의 하한선은 그러니까 수시 모집 지원을 할 때 1, 2, 3, 4, 5, 6번의 대학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 5번째나 6번째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 대학을 수시 모집 지원의 하한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하한선을 정할 때는 정시 모집에 내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학의 수준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면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은 정시 모집 지원 가능권 대학보다 같거나 그거보다 높게 상향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성적이 내가 어느 정도고 그 수능 성적에 기반해서 정시에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수시 모집이지만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가 수능 최저가 될지 안 될지의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면접도 뭐 수리 논술 중심이기도 하고 인문 쪽은 또 인문 논술이 있겠지만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 경쟁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수시의 6개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한선을 잡기로는 이제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하한선으로 잡고 상향 지원을 할 때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그리고 학생부 종합 경쟁력 여부 그리고 면접이나 논술의 내 실력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상향 지원 대학을 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뒤쪽에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6개 대학 선택 절차를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수시가 경쟁력이 있는지 정시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 학생부 석차 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대학별로 교과 전형 등의 경우에는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와 같은 그 사이트에 성적을 한번 입력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경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대학별 산출 기준에 따라 정리된 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대학별 홈페이지의 점수 산출 메뉴에 따라서 직접 여러분이 점수를 입력해서 등급을 산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에 또 보면 뭐 어떻게 점수를 계산하는지 계산식이 모집 요강에서도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반영 교과목의 범위와 수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일부 과목만 좀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잘 본 과목 10과목만 반영합니다. 우리는 뭐 국영수 과학 중에 잘 본 과목 뭐 3과목씩 반영합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 성적만 전체 평균 성적보다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성적도 올라가지만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성적의 그 등급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내 위치, 상대적인 내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그런 좀 전략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각 대학별로 발표한 전년도 입결 점수, 뭐 작년도 입결 점수만 확인할 수도 있겠고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시 모집 자료와 정시 모집 자료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내 성적하고 맞춰보고 내 점수가 그 점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원하시면 되겠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지원을 좀 신중히 망설이거나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 어디 가나 아니면 대학의 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발표 자료 등에서 등록자의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 85% 커트라인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 합격자 기준의 점수, 입학자 평균, 등록자의 70% 컷, 85% 컷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의 커트라인, 최초 합격자 기준의 70% 컷, 이 점수는 이제 각 대학이 이제 수시에 6번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처음에 합격한 학생, 지원자 대비 합격한 학생의 점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초 합격자 기준의 그 점수는, 입결 점수는 높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최초 합격자 점수나 추가 합격자 점수의 차이가 덜한 최상위권 대학이나 최상위권 학과들의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초 합격자 기준 점수는 점수가 생각보다 높고요. 입학자의 평균은 최초 합격했지만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제 빠져나간 경우에 실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점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더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의 아래쪽에 있는 점수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 기준 점수는 좀 생각보다 높은 점수니까 입학자 평균이나 등록자의 70%, 85% 컷을 중심으로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등록자의 70% 컷이라는 얘기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명의 학생을 뽑는다고 했을 때 10명의 학생이 이제 합격해서 등록까지 마쳤는데 10명이니까 70% 컷은 7번째 합격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85% 컷은 8등이나 9등 정도,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거의 뒤에서 한 번째, 두 번째 정도에 되는 그런 정도의 학생의 점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자의 70% 컷,
85% 컷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점수입니다. 물론 그게 작년도만의 점수를 보는 게 아니고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점수를 봤을 때 비슷비슷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비슷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그게 조금 들쭉날쭉하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올랐다 내렸다 해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데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한 것과 내 점수를 이제 비교하시게 되는데 수시 모집 교과 전형은 대학별 환산식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전형의 경우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적 분포도를 보게 되면 성적이 조금 앞에 있는 학생, 한 2등급 초반, 중반에 있는 학생들의 부류가 있고 조금 4등급, 5등급에 이렇게 좀 학생들의 분포가 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지 않겠느냐, 성적이 뒤쪽에 있는 학생들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학생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의 학생들 중에 학생부 석차 등급이 앞부분에 있는 학생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점수일 거고요. 뒤쪽에 있는 4등급, 5등급에도 합격자 분포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꼭 자사고 특목고에만 합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중에 종합전형 경쟁력이 더 뛰어난 학생들, 그 경우의 그 수는 한 10분의 1, 20분의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에게 꼭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안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소신 상향 지원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종합전형인데 4등급에 맞고도 합격한 학생이 성적 분포도에 보이니까 내가 여기를 지원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너무 확신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요, 이제 6월 모평 결과를 그대로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적절한 이제 수정이 필요한, 보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N수생, 졸업생들의 참여가 실제 6월 모평보다 9월 모평이 더 많고, 실제 수능에는 이제 6월 모평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6월 모평 점수가 현역 고3 학생들의 경우에 1학년, 2학년 때 보는 수능 점수보다 덜 나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6월 모평 점수가 좀 부족하니까 실제 수능까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그 기대를 이제 갖는 것과 실제 성적이 나오는 것과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보통 3분의 1 정도의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3분의 2 정도의 학생은 심지어 6월 모평보다도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정시에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시에는 이 대학보다 더 높게 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시에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고 안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의미는 6월 모평 점수를 뛰어넘는 성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 그 위치를 잡지 마시고요. 6월 모평보다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수시에 6개 대학에 선택하는 기준.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최종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합격 가능한 대학을 이제 수시 6번 쓸 수 있는 대학 중에 5번, 6번째 정도의 하한선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하한선을 정할 때 그 6월 모평 기준으로 이제 내가 정시에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겠구나를 정하는 그 기준을 너무 후하게, 너무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아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시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수능 공부를, 수시 모집이지만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학생들의 사례와 조금 덜 열심히 할 학생들의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워서
이제 대학을 다 이제 동물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키가 큰 동물일수록 이제 더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평판도가 높은 대학이에요. 기린이 제일 키가 크잖아요. 코끼리도 크고 고릴라도 크고 코뿔소도 좀 큽니다. 사자, 호랑이가 싸움은 잘하지만 키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이런 대학들 중에는 이제 기린, 코끼리, 고릴라, 코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정시에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사자나 호랑이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사자는 적정이고 호랑이는 좀 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쓸 때의 기준점은 사자나 호랑이 대학 정도부터 5번, 6번에 쓰고 그 다음에 1, 2, 3, 4번 대학은 더 가고 싶은 대학을 위주로 상향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향 지원을 할 때 그 대학과 전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또 논술을 잘 쓰는지 아니면 수능 최저를 좀 잘 맞출 수 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이 있는지 면접에 대한 실력이 좀 있는지 그런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상향 지원이라 하더라도 기왕이면 조금 더 내가 합격할 확률이 있을 것 같은 대학의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내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으로 상향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능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같이 뭐 이제 코끼리, 고릴라 이런 좀 키가 비교적 큰 애들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시에 대한 경쟁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이 생각보다 없어서 고양이 악어대학 정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상향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대학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악어대학을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 대학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게 아니다 보면 뭐 불가피하게 토끼 강아지 대학도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상향을 소신으로 해서 코끼리 고릴라 대학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시 모집을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정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정시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 수시를 상향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면요. 학생부가 완벽하고 뭐 성적도 좋은데 활동까지도 뛰어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수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다 비슷비슷하고 나보다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것 같은 학생인데도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해서 뜻밖의 대학에 조금 잘 합격한 학생, 수시 대박이 난 학생은요. 그냥 무조건 수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가 기대가 안 되는데 수시를 무조건 상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과감한 상향 지원을 하고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적극적인 수능 시험에 대한 노력 그리고 수능 성적에 대한 자신감의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이제 실력 있는 학생이 수시에서도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 시험 만점자가 정시에 대학을 갈까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제가 이야기 듣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최고 대학의 최고 학과에 이미 수시 모집 합격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시 모집의 경우에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먼저 뽑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뭐 잠재력이나 활동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수시에도 상향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수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수능 시험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시 6개 대학 선택에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입결 점수를 확인하고 비교할 때 전형명이 일단 같은 대학에 전형명이 같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전년도에 입결 점수 보고 내 점수가 맞는지 없는지 맞춰보면 되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집 단위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리고 전형 방법이 뭐 일괄 전형이었다가 뭐 단계별 전형이 된다라니 그런 그 전형의 변화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그냥 전년도 입결 점수로만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잘못된 지원을 할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집 인원이 감소됐다. 작년에는 1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5명밖에 안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성적은 올라가겠죠. 입결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요. 만약에 수능 최저를 내가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 대학의 전형이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다. 3개 영역을 반영하다가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쉬워졌기 때문에 성적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이 폐지되었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었고 면접은 이제 폐지하는 학교도 있고 유지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고 부담이 되는 그런 전형 요소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요. 만약에 폐지됐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대상자를 늘렸다라고 하면 성적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의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면접을 잘하는 학생이 성적이 불리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기회가 생겨지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단계별 전형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 이제 일부 학생들만 면접을 보는 그런 방법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자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내려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괄 전형이 만약에 단계별 전형으로 좀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면 1단계 경쟁률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1단계에 3배수 이내의 학생만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3배수 안에 들어야만 성적이 형성되는데 그게 단계별 전형이 일괄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누구든지 다 추가 합격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반대로 일괄에서 전형이 운영되다가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 추가 합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전년도 입결보다 내 점수가 조금 낮아도 과감하게 도전해보기도 하고 전년도 입결 점수보다 내 점수가 조금 남는 편이지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조금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수시와 정시의 이제 경쟁력을 비교하는 게 수시의 5번, 6번 대학을 결정하는 수시 하한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럴 때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판단이 좀 곤란할 경우 수능시험이 올해 2023년 11월 16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요. 수능시험 뒤에 면접이 있거나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은 수능시험 후에 내가 가채점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시험의 응시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정시 모집 때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위치 판단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내 점수가 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실 때 반드시 대학별 고사, 면접이나 실기고사나 아니면은 이제 논술시험 같은 것들이 수능시험 뒤에 있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했고 일단 가채점 후에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수시 모집 수능 전에 면접이나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 전에 치르는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그 대학의 전형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능 뒤에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경우는 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경쟁률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일부러 수능 전에 면접이 있거나 면접이 없이 그냥 논술이 있거나 이런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미리 이제 경쟁률이 낮으면 아무래도 합격할 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2024 대입에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